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르기리스의 기리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의 증시는 분명 나빴습니다. 하지만 삼성과 하이닉스가 끌어올리는 장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이런 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오늘 저녁에 매우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PCE.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뉴욕 증시 또 역대 최고치. 자, 금요일이니까 빨리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S&P 500과 다우 지수가 또 상승하며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와중에 작년 4분기 GDP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집계한 시장 예상치 3.2%를 웃도는 3.4%가 나오며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오늘 저녁 2월 PCE 발표와 파월 연설을 앞두고, 그리고 또 오늘 미국이 휴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살짝의 눈치 보기 흐름도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엔비디아가 드디어 주간 조정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뜨거웠던 엔비디아 무려 12주 만에 주간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 그 말인즉슨 11주 내내 올랐다는 의미가 되겠죠. 진짜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 기술적 분석을 좋아하는 한 전문가는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이 쌍봉을 나타냈다며 추가 조정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은 이때 첫 번째 그때 거래량 터졌던 음봉 있죠.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올랐지만 고점을 뚫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거 쌍봉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은 딱 21선을 지키고 있지만 만약에 다음 주에 이걸 깨고 내려간다면은 좀 당분간 한 몇 주 동안 그 조정이라는 게 나타날 수 있겠군요 라는 얘기를 분명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 엔비디아가 진짜 중요할 듯 하네요. 그리고 오늘 저녁 미국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쉬는 날이다 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금값이 대박. 금값이 엄청납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인지 금값이 계속 올라 연일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 특히 한국에서는 한돈이 40만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요즘 돌잔치 하면 난리가 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금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특이하다고 합니다. 보통 금값은 달러와 반대로 움직이는 편인데, 그리고 그 이유는 금 거래를 달러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달러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우리가 만약에 금을 사거나 중국인들이 사거나 그럴 때 더 비싼 금액을 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값이 비싸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수요가 줄어들겠죠. 결국은 금값 하락으로 이어지는 게 보통인데, 그런데 최근 강달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금값도 강세라 많이 특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현재 투자자들은 지금의 강달러는 전혀 중요치 않고 그 이후에 다가올 금리 인하 여기에 집중하며 금값이 올라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금리 인하랑 금값이랑 뭔 상관인가 봤더니 보통 금리 인하가 나타나면 달러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약달러, 지금 현재 우리 환율이 1350원이죠. 그런데 이게 떨어져 1330원, 1310원 이렇게 떨어지는 게 보통이라고 보는데, 그런 식으로 달러가 떨어지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값이 또 상대적으로 싸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값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지금 현재 투자자들은 거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레딧 후두둑 떨어지는 중. 자,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공모주 상장하자마자 처음에 고점을 찍더니 쭉 떨어지는 모습을 현재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떨어지면서 두 가지의 문제점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고평가, 그리고 두 번째는 경영진 주식 매도 소식이 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레딧은 이틀 연속 24%나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며, 일단 아직까지는 공모가 비교하면 50% 상승한 상태지만 더 하락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락하는 이유가 뭘까? 일단 2005년 설립 이후 단 한 번도 순이익을 낸 적이 없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운영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다만 앞으로 희망이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상장했고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회사를 가장 잘 아는 경영진이 냅다 주식을 바로 매도를 했다는 소식.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레딧 이제 상장해가지고 이제부터 막 실적 빵빵 내면은 주가 더 올라가는 거 아니었어? 그런데 얘는 왜 파냐? 이런 얘기가 나타나며 희망도 꺾이자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걸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이유. 자, 어제 옐런의 발언으로 태양광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유독 태양광이 집중받은 이유가 뭔지 쓱 보도록 할게요. 중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의 대량 유입으로 인해 미국 내 태양광 패널의 가격이 현재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뭔가? 당연히 공급 과잉이죠. 엄청나게 중국이 찍어내다 보니까
패널이 남아 돌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 태양광 산업이 빚이 받을 수가 없다는 건데, 참고로 중국은 작년에만 생산 능력을 2배 이상 늘렸는데 IEA와 우드 맥켄지 등에 따르면은 전 세계 수요의 3배에 달하는 패널을 현재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생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업체들은 IRA 보조금이 있음에도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태양광을 딱 보면은 옛날 우리 LCD가 딱 생각납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제 중국 맨날 적자 보는 지네도 분명 적자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엄청난 보조금을 받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저가 생산 계속하다 보면은 결국 한국이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좀 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중국은 태양광 산업에서도 똑같은 전략을 쓴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게 진짜 치킨 게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전 GDDR7 개발.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차세대 그래픽 D램 GDDR7을 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글로벌 공식 홈페이지에 이 제품 스펙과 현황을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 친구 GDDR7은 고성능, 저전력 특성을 가진 제품으로 영상이나 그래픽 처리에 특화되어 GPU에 주로 쓰인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샘플링 단계로 양산 이전의 단계라고 하는데, 하지만 이렇게 홈페이지 라인업에 추가한 거 봤을 때 곧 양산에 나서는 거 아닌가요? 라는 기대감이 또 나온다고 하네요. 그러자 오늘 관련주인 에이펙트 등이 좋은 모습을 살짝 나타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네덜란드 ASMR 3.7조 원 지원. 네덜란드 의회는 최근 고숙련 이주 노동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없애는 안을 가결을 했습니다. 그러자 ASMR CEO는 이 정책에 대해 불만을 표현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ASML 네덜란드 직원의 40%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CEO는 ASML 입김이 크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네덜란드에서 성장할 수 없다면 다른 곳을 고려해보겠다, 이렇게 말하자 깜짝 놀란 네덜란드 정부는 3.7조 규모의 긴급 지원을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근데 뭔가 가불관계가 좀 바뀐 듯한 느낌이 많이 들죠. 아무리 기업이 힘이 세도 어떻게 정부를 저렇게 움직이게 만드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참고로 네덜란드는 18년에도 석유기업 쉘과 소비재 기업 유니레버가 정책 때문에 본사를 이전하며 당연히 피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정부가 이렇게 조치를 취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한미사이언스 가장 주목받은 추총. 자, 어제는 슈퍼 추총 데이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주목받았던 추총은 한미사이언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참고로 한미사이언스는 경영진인 모녀 vs 형제의 싸움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봤던 뉴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한미사이언스랑 OCI 홀딩스가 뭐 합병한다 이런 얘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걸 진행했던 게 바로 모녀였고, 그런데 형제가 반대하며 결국은 이렇게 표대결에 이어졌다고 하죠. 그리고 이들의 차이는 약 2%로 초박빙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액 주주분들이 캐스팅 보트를 담당하며 격차를 뒤집었다고 하고 결국 형제가 승리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은 모녀가 추진했던 OCI 홀딩스와의 통합은 무산이 될 것 같고, 가족 간의 경쟁은 이제 끝나긴 했는데, 그런데 원래 이 모녀가 OCI 홀딩스랑 통합하는 이유가 바로 상속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OCI 홀딩스와의 통합이 다시 물 건너갔기 때문에 상속세 문제가 불거질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사이언스는 오늘 주가가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었고 뉴스 소멸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미국에서 유행 중 고금리와 고물가로 알리와 테무가 요즘 우리나라에서 매우 전 세계에서 유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그냥 알리와 테무라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가성비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 미국에서도 또 다른 가성비 소비로 중저가 화장품이 최근 많이 뜨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엘프뷰티라고 불리는 화장품 회사인데, 타사 대비 50에서 70%나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 중저가 화장품 하면은 한국도 빼놓을 수 없겠죠. 한국의 중저가 화장품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존닷컴의 랭킹 상위권에는 한국 인디 브랜드들도 여럿 보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내 화장품의 1월, 2월 수출 규모도 전년 동기 대비 60%나 넘게 늘어났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화장품 OEM 업체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겠네요. 왼쪽에 보다시피 코스맥스 최근 들어 주가가 조금 올라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샤오미 드디어 전기차 가격이 공개가 되었는데 이 정도면 많이 싼 거 아닌가 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표준 모델은 4천만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상위 모델은 5,500만원 수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차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살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이 정도면은 대륙의 실수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출시가 되었다고 하며, 한 번 충전으로 700km, 제로백은 5.2초,
5분만 충전해도 130km를 갈 수 있는 스펙이라고 합니다. 또한 샤오미 전기차 판매 27분 만에 5만 대나 팔렸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어서 어제 테슬라는 경쟁에 대한 우려감으로 하락 마감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구리 가격이 지속 상승 중. 구리 가격이 계속 오른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를 원자재로 사용하는 전선 관련주가 최근 매우 뜨겁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선주는 AI 시대로 인한 전력 부족이라는 이중 호재도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구리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작년 말부터 공급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구리 생산국에서 광산 폐쇄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중국에서 수익성 때문에 감산을 결정하자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선주인 일진전기, LS, 가온전선 등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러시아는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가 누가 그 테러를 했는지 알고 있긴 한데 그런데 러시아는 두 개의 전쟁을 할 여유가 없다 보니까 우크라로 화력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사건조사위원회가 테러범들에게 압수한 금융 정보 등을 분석한 결과 우크라 민족주의자와 연루되었다는 것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런데 미국은 허튼 소리 마셈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러시아는 아몰랑 그냥 우크라지심 이렇게 전략을 쓰고 있다고 하네요. 혹시나 러시아가 주말 사이에 이상한 짓을 하진 않을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로봇이 뜨겁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얼마 전 상장한 엔젤 로보틱스에 대해서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고성장하는 웨어러블 로봇의 초기 시장을 빠르게 선점할 것으로 본다고 하네요. 그리고 실적 또한 올해 매출이 75% 증가 그리고 내년에는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기대감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한 주요 부품의 내재화 수준 이게 무려 50%가 넘다 보니까 진입 장벽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엔젤 로보틱스는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LG전자도 로봇의 진심인 LG전자 부사장이 스마트 공장 산업전을 방문해 LG전자도 로봇의 속도 내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산업전 안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부스를 방문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렇게 성장한 걸 보고 LG전자도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앞으로 LG전자는 로봇의 진심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고 하며 다른 새로운 기업보다는 이미 투자한 회사들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로보티즈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겠죠. 이미 LG전자가 7%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나 이 친구도 더 크게 늘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 전망 항상 볼 때마다 의아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성장이 정체된 시장이라고 하죠. 그런데 올해 온디바이스 AI 덕분인지 올해는 3% 반등 전망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급형 말고 저가형도 23%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지만 올해는 11% 상승할 전망이 나타나고 그리고 프리미엄 폼도 17% 성장할 가능성까지 보인다고 하네요. 3전에 실적 기대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구리처럼 이 친구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제 2% 넘게 올라서 WTI가 83달러까지 도착했으며 추가 상승 전망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 근거는 오펙 플러스가 하루 200만 배럴 감산을 6월까지 연장한다는 소식이 나왔다고 하며 미국 4분기 GDP도 서프라이즈가 나오며 유가 상방을 자극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정제마진 좋아지겠죠. 정유 관련주 볼 필요가 있고요. 동시에 인플레 압박은 어떨지도 봐야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황사 관련주가 오르네. 어제 확인했던 황사 소식 그리고 어제 저 길이 쓴 내용을 적으면서 속으로는 야 코로나 전에는 항상 이럴 때 미세먼지 관련주가 움직이던데 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런데 오늘 관련주가 급등했다고 합니다. 이게 몇 년 만인지. 그래서 어떤 기업이 있는가? KM, 크린앤사이언스, 나노, K웨더, 웰크론 등이 있다고 하는데 다만 길게 볼 섹터는 아니겠죠. 단순 단타용 트레이딩 기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용!